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생각 시간에 말씀드릴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제가 최근에 분석한 기업 중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컨빅션을 갖게 된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넷플릭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또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한 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넷플릭스를 좋게 보게 된 계기와 또 그 이후에 공부를 통해서 좋게 알게 된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이 내용들이 장기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단점이나 약점 같은 것도, 경쟁력 이런 것도 함께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1분기 실적 하이라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10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1.7%에 육박했고요. 순이익은 28.9억 달러를 기록해서 주당 순이익이 6.61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16% 상회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5년 1분기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 건 연초 가격 인상하고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비용 관리와 콘텐츠 투자 효율화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4분기에 가입자가 980만 명 예상을 했는데 1800만 명 이상 증가를 하는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되면, 해지만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율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입자가 증가하고 가격을 인상해서 매출이 증가하는데, 중요한 건 투자하는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160억 불을 투자를 했는데 올해 170억 불을 투자를 합니다. 콘텐츠 투자를 무한정 마구 늘려갈 수는 없죠. 일주일이나 한 달 주기로 공개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임계치에 왔기 때문에 160억 불, 170억 불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데, 매출은 계속적으로 가입자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벌어지니까 이익률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점은 분기별 가입자 수 공개를 이제 중단하고 매출, 이익, 재무지표에 집중하는 전략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스트리밍 시장의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가입자 증가보다는 평균 수익과 수익성 중심의 어떤 경영 무게를 두는 게 올바르다라는 경영진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거고요. 작년 연말에 말했는데 올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상회 배경 요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다. 여전히 흥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히트작으로 시청자 참여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오리지널 흥행 성공률이 넷플릭스는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담당자들이 있고요.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나리오나 기획안들을 AI를 통해서 돌려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본 이후에 투자 결정을 담당자들이 또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인 의사결정 문화가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결정을 많이 하는 가능성이 높아서 콘텐츠 흥행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AI와 어떤 담당자의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결합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고 모델이 또 이제 추가로 두 번째로 성장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 이제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하면서 광고 요금제를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면요, 거기에 광고를 하게 되죠. 광고 모델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그런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수익 다변화를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정 공유를 유료화했습니다. 무이승차하는 이용자들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초기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탈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 오히려 좋은 컨텐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그분들이 이탈했다기보다는 자기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료 전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입자당 매출도 이렇게 계속 가격 정책을 최적화시키면서 계속 광고를 안 보는 사람들은 가격 인상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내고 또 저가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광고 요금제를 통해서 가입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그 효과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호조가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컨텐츠들은 계속 흥행을 했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 확장을 계속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3억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가 확보가 됐죠. 근데 TV 시청 시간 전체 총 망라에서 보면 전체 TV 시청 시간의 10% 미만입니다. 아직 이런 낮은 점유율은 향후 수년간 상당한 성장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고요. 넷플릭스는 내부적으로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또 영업이익을 3배로 성장시키겠다는 장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인도나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 여력이 높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3억 명 이상 이렇게 되지만 가입자가 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흥시장에 성장 동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성장을 핵심 동력은 신흥시장을 개척할 때 현지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190여 개국에서 현지 제작 컨텐츠를 투자를 하면서 지역별 시청자 취향에 맞는 작품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콘텐츠에 25억 달러, 멕시코에도 10억 달러 등 지역별로 투자를 확대해가면서 가입자 확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기반 모델의 성장성도 이제 작년부터 초기 도입해가지고 광고 기반으로 가입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겟 광고 고도화, 이제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제공을 하는 건데 과거에도 AI를 통해서 오래 전부터 AI를 활용한 걸로 넷플릭스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추천 모델을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추천 모델들을 했고요. 사업에서 많은 부분들을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한 타겟 광고를 한다면 광고주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광고주도 만족하고 또 개인들도 본인 취향에 맞는 그런 광고들이 나오면 큰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가 거부가 없는 그런 광고를 할 것 같습니다. 수익 다변화도 그런 측면에서 광고 수익과 구독료라는 두 개의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런 광고 모델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글로벌 10여 개국으로 자체 광고 플랫폼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의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죠.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그런 광고 플랫폼 회사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차세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광고 매출을 약 2배로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 도입된 플랫폼을 이제 확대를 할 거고요. 넷플릭스는 이제 월 7.99달러의 광고 요금제가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저가 플랜으로 가입자를 유도를 하고 이렇게 늘어난 가입자들 대상으로는 광고주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주가 반응은 시간외에서 3.4% 상승을 하면서 부활절 연휴로 들어갔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4,170억 달러 수준으로 향상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업종 탑픽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고요. 글로벌 경기 약세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계속 낼 거다. 이런 것들이 좋은 포인트다. 그리고 또 콘텐츠 파이프라인의 광고 성장이 높은
평가를 줬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30년에 목표를 매출 2배, 이익 3배를 달성하겠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지지를 하는 의견을 냈고요. 장기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높다. 이런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 효율성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투자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1분기 이런 그 예상을 웃돈 수익성과 이제 매출 뭐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향후에 안 좋게 보는 증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어느 정도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늘지는 못할 거다. 3억 4천만 명 이렇게 올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은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건 스탠리 증권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기 둔화 환경에서도 회복력이 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컨텐츠, 연간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풍부한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또 늘어나고요. 또 이런 컨텐츠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이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해지율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연한 가격 정책, 다양한 요금제 옵션을 제공을 하면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렴한 어떤 실내 엔터테인먼트라는 가성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 됐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걸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른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떤 저가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실 극장도 한 번 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수준 아닙니까? 근데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무제한의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가성비 높은 엔터테인먼트를 지출하려고 하기 있어서 넷플릭스 경영진도 엔터테인먼트 지출은 불경경에도 비교적 탄력적이다.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는 뛰어난 가성비로 필수제적 성격까지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고 요금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EO가 낮은 광고 가격의 광고 플랜은 우리의 복원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방대한 오리지널 컨텐츠 카탈로그와 연간 170억 달러 이상의 콘텐츠 투자는 구독자 유지율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봤을 때 최근에 어떤 무역 정책이라든지 관세로 인해서 혹시라도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대목에서 보여지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올해 또 오징어 게임 3 같은 또 히트를 할, 전세 글로벌 히트를 할 수 있는 작품들이 후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가입자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도 실적은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거죠. 장기적으로도 이 강세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사실 메타버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미래의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가 미래의 인터넷인데 여기에 뭐 어떤 구독자들을 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그런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넷플릭스가 메타버스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P 자산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가능성도 있어요. IP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다양한 플랫폼 안에서 이런 저작권들을 활용한 다른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가상 체험이라든지 인터랙티브 스토리로 확장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게임 사업으로 메타버스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수십 종의 모바일 게임을 구독자에게 지금 현재 무료로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자체 게임 스튜디오를 통한 이제 오리지널 게임도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회사들을 게임 회사들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리고 벌어들인 돈으로 VFX 특수효과 회사들도 사들였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이런 증강현실 또 특수효과 이런 아니면 게임 회사들이 그 개발력이라든지 이런 원천이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사고 있다는 건 미래를 좀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터랙티브 콘텐츠라고 해서 상호 간에 어떤 시청자들하고 상호 간에 경계를 허문 어떤 새로운 스토리를 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포트나이트와 같이 이제 게임 안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 시즌제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셀럽의 콘서트를 등을 결합한 혁신적 콘텐츠를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해서 자사의 최대 강점인 스토리텔링 IP와 또 그런 자회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에도 이미 뭐 실험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센트럴랜드에서 더 그레이맨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때는 못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이 영화의 프로모션을 위한 가상 미로를 선보이는 초기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P도 방대하고요. 창작자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플랫폼을 어떤 소유하기보다는 거기서 컨텐츠 강자로서 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메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먼 이야기라 오랫동안 그 경쟁력은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투자 시사점은 광고 수익이 앞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는 국제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실적은 계속해서 가입자 증가에 의해서 증가할 거다. 그리고 초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를 진출하면서 리스크 요인도 많이 상쇄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넷플릭스가 이런 1분기 실적을 강하게 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포인트에 무리 없는 그런 근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넷플릭스를 좋게 생각하는 넷플릭스의 종목 생각은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2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생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